서호주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 그곳에서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5세의 데이비드는 일본계 호주인으로 아내와 사별 후 퍼스 근교의 작은 해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그는 이제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유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면의 약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마을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는 60세 여성 메리를 만납니다. 메리는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빵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호주 여성입니다. 그녀의 금발머리와 푸른 눈은 햇살 아래 더욱 빛나고 통통한 몸매는 푸근한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 존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홀로 빵집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메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이지만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과 나눔을 갈망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의 빵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렸지만 점차 메리의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말솜씨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는 빵을 사러 가는 핑계로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갑니다. 메리 역시 데이비드가 찾아올 때마다 반가운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빵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메리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감사해요, 데이비드. 오늘은 특별히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구웠어요. 메리가 상냥하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빵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일본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은행원으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메리는 빵집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 존과의 추억, 그리고 딸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아픔을 겪었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죠? 이 마을은 어때요? 메리가 묻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존이 아프고 나서는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메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메리, 혹시 괜찮다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메리는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데이비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며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금씩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걷다가 메리에게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당신은 제게 큰 위로가 돼요.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저도 당신의 고향이 궁금해요. 메리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존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메리가 데이비드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데이비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메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메리와의 행복한 시간에 흠뻑 빠져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존이 회복되면서 메리는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해해요, 메리. 데이비드는 애써 담담한 척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니까요.
미안해요, 데이비드. 메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메리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삶의 희망을 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존이 나아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요. 메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메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 후로 데이비드와 메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메리는 존을 돌보는데 전념하고 데이비드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끔씩 빵집에서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존은 좀 어때요? 데이비드가 빵을 사러 왔을 때 묻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메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메리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당신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시드니에 사는 전 아내 마가렛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데이비드, 오랜만이에요. 마가렛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마가렛, 잘 지냈어요? 데이비드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그럭저럭. 당신은요? 마가렛이 묻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집니다. 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뭔데요? 데이비드가 묻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마가렛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는 마가렛과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마가렛. 데이비드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당신 뜻대로 해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마가렛이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당신도요. 마가렛.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데이비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마가렛과의 이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까요? 아니면 더 큰 외로움을 안겨줄까요? 그는 밖으로 나가 바닷가를 껐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뒤돌아보니 저 멀리서 에밀리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얼굴에는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메리가 왜?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슬펐지만 메리가 쓰러졌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함께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빵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빵은 오븐 안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메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재빨리 메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메리, 정신 차려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지만 메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메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메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컸던 데다 빵집 일까지 무리하게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는 메리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메리를 돌볼게요. 데이비드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하지만 에밀리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메리 곁에 있을게요.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의 병실에 남아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데이비드를 발견하고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메리가 약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리, 깨어났군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조는? 메리가 묻습니다. 편히 잠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차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메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메리가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말아요, 메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메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메리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존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메리.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제게도 가장 중요해요. 난 메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메리. 데이비드가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이후 데이비드와 메리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가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메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시드니에 있는 마가렛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메리는 존과의 추억이 깃든 빵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마가렛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메리에게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괜찮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어요. 이제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메리 역시 빵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빵집은 제게 존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와 이야기해봤는데 빵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대요.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빵 굽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나도 빵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메리는 그의 제안에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싶어요. 메리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메리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빵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빵 만드는 법을 배우며 메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에밀리 역시 데이비드를 가족처럼 따르며 빵집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데이비드와 메리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빵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존의 기일이에요. 어느 날 아침 메리가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묘지에 갈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메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존의 묘지를 찾아 꽃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존 당신이 편히 쉬기를 바라요. 메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데이비드는 말없이 메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떠난 덕분에 메리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메리, 우리 결혼할까요? 메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진심이에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비드.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턱시도를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신부 입장을 기다렸고, 메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은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가 묻자 데이비드와 메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사랑의 서약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례의 선언과 함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데이비드와 메리는 빵을 굽는 틈틈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에밀리 역시 데이비드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메리는 빵집 문을 닫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데이비드가 메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데이비드. 메리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어요.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남은 인생 동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네, 약속해요. 메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사랑이라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빵을 굽고 저녁이면 해변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데이비드는 메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틈틈이 그려온 메리의 초상화였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데이비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데이비드.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메리. 데이비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메리가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빵집 난로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겪었던 어려움, 함께 나누었던 기쁨,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메리가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데이비드와 메리가 함께한 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데이비드는 빵집 한켠에 마련된 작은 갤러리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능숙한 솜씨로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고 그의 그림은 빵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보, 그림 그리는 솜씨가 날로 느시네요. 메리가 갓 구운 빵을 들고 갤러리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데이비드가 붓을 내려놓고 메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뮤즈니까요. 어머, 낯간지러운 말은 여전하시네요. 메리가 웃으며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 마을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캔버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당신과 함께여서 모든 곳이 아름다워 보여요. 메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빵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빵집 운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에밀리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에밀리?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에밀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말해보렴. 데이비드가 재촉했습니다. 저 결혼해요.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데이비드와 메리는 동시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마을 학교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에밀리가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축하한다, 에밀리. 메리가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래, 잘 결정했다. 데이비드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이라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에밀리의 결혼 소식은 빵집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식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치 친아버지가 된 것처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딸이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고마워요, 아빠.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늠름한 신랑 옆에 섰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하객석에 앉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데이비드와 메리는 에밀리 부부와 함께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빵을 굽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에밀리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늙었나 봐요. 메리가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결혼을 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잖아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빵집 밖,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거예요. 메리가 속삭였습니다. 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메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데이비드와 메리도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빵집은 에밀리 부부에게 물려주고 두 사람은 빵집 뒤편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꿈만 같아요. 메리가 벤치에 앉아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메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겪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했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겠죠.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만났기에 더욱 간절하고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말대로예요. 메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요. 약속해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데이비드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붓 대신 연필을 들고 스케치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세요? 메리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요. 어머, 쑥스럽게. 메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제 다 늙어버렸는데 무슨... 내 눈에는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감동을 줘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메리의 곁에서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비드, 안 돼요. 눈을 떠요. 메리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죽음은 메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캄캄해요. 메리가 데이비드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에밀리와 마을 사람들은 메리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데이비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메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메리에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메리는 그림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메리가 그림 속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그 후로 메리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빵집을 계속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리도 데이비드의 뒤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메리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빵집에서 울려 퍼지던 빵 굽는 냄새와 메리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리 부인은 우리 마을의 천사였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빵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향긋한 빵 냄새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빵집은 이제 에밀리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빵을 사며 데이비드와 메리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에밀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데이비드. 바로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 빵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곳이란다. 에밀리는 아이를 안고 빵집 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빵집에서 만나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사셨단다. 아이는 에밀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빵집 안에 가득한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를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에밀리가 빵집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세월은 흘러 아이는 훌쩍 자라 빵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데이비드와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빵 만드는 일에 재능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고 할머니는 빵 굽는 것을 좋아하셨단다. 에밀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분들이셨지.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너도 꼭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덧 빵집은 1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집에 들러 빵을 사며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빵집의 오랜 역사와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가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저도 그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작가는 빵집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데이비드와 메리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졌어요. 한 젊은 여성이 책을 읽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빵집은 더욱 유명해졌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사며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빵집은 이제 에밀리의 손녀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 빵집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계시죠? 그녀가 빵집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빵집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두 분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요. 빵집 밖. 따스한 햇살이 빵집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빵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밀리의 손녀, 사라는 이제 빵집의 어엿한 주인이 되어 할머니에게서 배운 빵 굽는 기술과 따뜻한 마음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빵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고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빵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빵을 만들 때마다 데이비드와 메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사진 속 다정한 미소는 사라에게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사라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사라는 갓 구운 빵을 오븐에서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빵집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데이비드가 그린 그림들과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고 그 안에서 데이비드와 메리가 서로에게 쓴 사랑의 글귀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사랑 메리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자 희망입니다. 당신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데이비드에게, 당신은 내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사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워요. 사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빵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편지들을 빵집 한켠에 전시해 두었고 사람들은 빵을 사러 왔다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한 젊은 남성이 곁에 있는 연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사람들에게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빵집 문을 열다가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라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수줍게 웃으며 빵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빵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빵이에요. 사라가 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떤 빵을 찾으세요? 추천해 주실 만한 빵이 있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빵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 몇 가지를 추천해 주었고, 그는 빵을 고르며 사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빵집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남자가 빵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처음 문을 여셨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요? 남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며 그들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사라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남자가 이야기가 끝나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빵집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남자는 빵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빵을 사러 오기도 했고 때로는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사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사라가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예요. 사라. 마이클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빵집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마이클은 무슨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사라가 빵을 포장하며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작가예요. 마이클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로 사랑 이야기를 써요. 사랑 이야기요?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왠지 낭만적이네요. 사라는 사랑을 믿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믿어요. 사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마이클이 사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를 만나고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사라는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에게서 할아버지 데이비드와 비슷한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이클을 만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사라가 붉어진 얼굴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빵집 일을 하기도 하고 해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마이클이 어느 날 저녁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이클. 사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처럼 빵집 안에서 향긋하게 피어났습니다. 빵집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더해져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사라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빵집 문을 닫고 사라를 빵집 뒤편에 있는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궁금한 표정으로 마이클을 따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빵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빵 조형물은 데이비드와 메리가 처음 만났던 빵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데이비드와 메리를 쏙 빼닮은 남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네, 사라. 마이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에요. 사라는 빵 조형물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라를 만나고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마이클, 사라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이클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사라. 마이클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마이클. 사라가 그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자신들만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사라.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마이클. 사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빵집 앞마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빵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라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빵집을 함께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메리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고, 데이비드와 메리의 이야기는 마이클과 사라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빵집에서 풍겨나오는 빵 냄새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